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다 안다 다 안다의 중학사회 오왕수입니다. 자, 오늘은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단원의 두 번째 시간, 자연재해와 주민 생활에 대해서 오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자연재해가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기후에 의한 자연재해와 지형에 의한 자연재해를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자연재해 중에서 몇 가지 인간 생물과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산활동입니다. 화산활동의 영향은 첫째, 화산재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 햇빛 차단, 농경의 피해, 날씨 변화 등의 영향을 받고, 두 번째, 화산 분출물로 인해 산불,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반면에 온천 개발이나 지열 발전에 활용하기도 하고, 또 화산재가 땅을 기름지게 하여 농업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 긍정적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화산 지형을 이용하여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또 긍정적 영향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산활동의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사진은 화산으로 일어나는 산불 피해 사진과 그 반면 이 화산 지역에 발생하는 이 지열을 이용한 지열 발전소 사진입니다. 다음은 지진 활동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진의 강도 단위는 리히터입니다. 여러분 지진 5.6, 지진 어느 지역 지진 6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 숫자는 지진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그 리히터라고 합니다. 숫자가 클수록 피해가 커집니다. 지진의 피해는 건물 붕괴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가져오고 또 지진 해일을 발생시킵니다. 사진은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 피해 상황과 그리고 지진 해일이 불을 닫혀서 피해를 보는 지역의 사진입니다. 다음은 홍수 지역의 주민 생활입니다. 홍수의 피해 지역입니다. 가옥과 도로가 침수가 되고 산사태가 발생을 하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이런 큰 피해를 줍니다. 반면 홍수는 때로는 인간 생활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오랜 가뭄이 일었을 경우 홍수가 일어나면서 일시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토양에 영양분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일강은 이 정기적 홍수를 이용하여 주변 토양이 비옥하여 이집트의 문명이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가뭄 지역의 주민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뭄 피해 지역 사진입니다. 지하수와 하천수가 고갈되어서 땅이 갈라지는 모습입니다. 이 가뭄이 일어나면은 먹는 물이 부족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농업용수도 부족하고 공업용수 부족으로 산업 피해도 있고 또 발전용수 부족에서 전기 부족이라는 이런 큰 피해를 줍니다. 가뭄은 가장 오랫동안 넓은 지역에 피해를 주는 기후에 의한 자연재해에 들어갔습니다. 자, 다음은 태풍이라고 불리우는 열대성 저기압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열대성 저기압의 피해 모습입니다. 과수 농업, 과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큰 파도가 일어나서 해안 지역에 침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강풍의 피해로 차량이 피해를 받고 건물이 붕괴되는 이런 사고도 생깁니다. 반면 열대성 저기압의 도움입니다. 열대성 저기압은 무더위와 가뭄을 한꺼번에 해소해 줍니다. 그리고 적조 현상을 완화해 줍니다. 이 적조 현상은 바다의 고온 수온 현상으로 바다가 붉은 빛을 띠면서 해조류가 피해를 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태풍이 불면은 이 파도로 인해서 바다의 적조 현상이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완화를 가져옵니다.
자, 적조 현상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수온 상승 등 영향으로 바다가 적색 계통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구열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어오면은 뜨거워진 지구열의 균형을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연재해가 주민생활에 끼친 영향을 알아봤습니다. 문제로 정리하겠습니다. 1번, 화산활동으로 인해 도움되는 점 2개만 써라. 화산지역, 그렇죠. 관광산업이라든지 지열을 위한 지열발전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진의 강도를 나타낸 단위가 뭐였죠? 그렇죠. 리히터였습니다. 세 번째, 과거 정기적인 홍수를 이용하여 꽃피운 문명은 그렇죠. 나일 강유역의 이집트 문명이었습니다. 4번, 수온의 상승으로 수면이 적색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렇죠. 적조 현상입니다. 5번, 이 바다의 적조 현상을 해소하고 지구의 균형을 가져온 자연재해는 그렇죠. 열대성 저기압이었습니다. 6번째, 농업, 공업, 발전 용수의 부족을 가져와 우리 산업에 피해를 끼치는 자연재해는 그렇죠. 가뭄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자연재해가 주민생활에 끼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첫째로 이 지형에 의한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주민생활, 화산활동이 주민생활입니다. 그래서 화산활동은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은 인간생활에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다는 거 공부했습니다. 다음 지진의 주민생활 공부했습니다. 다음 기상재해 발생 지역의 주민생활입니다. 홍수, 가뭄, 태풍 이런 지역의 주민생활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기상재해는 우리 인간에게 많은 피해를 주지만은 일부 우리 인간생활에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학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는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단원 자연재해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많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성공의 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는 반드시 인내가 따릅니다. 인내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내는 모든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밑거름이 되는 꼭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인내를 항상 가슴에 새기고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